그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뭐 최근에 이제 한국자를 붙여서 또 개명을 하긴 했던데 그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분석의 역사적 상징인이자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석영, 이용루 박사님을 모시고 이 역사적 증언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멀리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같이 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께서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사고 과학, 감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 아주 역사적인 산파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가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석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저희들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954년도에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협회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엄청 커진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전면허 업무라든지 방송 업무, 또 안전, 그 다음에 그 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육, 법적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교육, 또 과학에 관한 연구, 교통과학 분야의 연구 등 이러한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나라 도로교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도로교통공단 하면 이게 제일 최근에 들어서는 제일 인식 크게 하는 게 이제 일단 면허. 아무래도 뭐 면허 갱신을 한다든지 면허를 뭐 취득한다든지 하면 공단 가서 이제 일단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뭐 명확하게 이제 인식된 게 일단은 면허. 그 다음에 교통 방송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TBS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교통공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그죠? 그건 이제 서울시 기관이고 나머지 TBN 해갖고서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 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방송까지도 이제 인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거의 다가 저희들 서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지방에는 전부 다 저희들 교통방송 TBN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운전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많이 청취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취율이 꽤 높다고.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이제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사고 관리나 아니면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런 분들은 뭐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도 해?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 규모로 보면 아마 제일 크게 운영되죠. 그 국가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사 분석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박사님 혹시 그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뭐 최근에 이제 한국자를 붙여서 또 개명을 하긴 했던데 그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안전공단은 81년도에 교통안전법이 제정이 되고 교통안전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해서 1982년도에 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되면서 준정부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교통안전 업무를 총망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분야에서도 사업용 자동차 안전,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과 검사에 대한 자동차 안전, 항공, 철도까지 선박을 제한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에 대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체험 교육을 위해서 체험 교육센터를 상주와 여기 시흥 쪽에 설립했고요. 자동차 리콜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걸 판정하는 기관이 자동차 안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교통안전 업무를 총망라한다. 최근에 이제 드론 사업까지 같이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 드론 사종 좀 뭐 이게 좀 날리려고 자격 받는데 그쪽에서 하게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갖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걸 운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일반인들은 그 사실 보면 그 교통안전공단 하면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시부적으로 제일 와닿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년 경신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인들 기준으로 한다면 뭐 3년, 4년 마다 이렇게 갱신하면서부터 공단 가서 또 이렇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아마 초창기에는 그게 뭐 또 큰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사업들이 크게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 뭐 어쨌든 교통자가 들어가면 양대 기관이 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과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두 기관에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 안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이 박사님 경력은 좀 어떻게 되세요? 교통안전공단에 입사하게 된 것은 1984년도였습니다. 원래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늦게 군대를 갔어요. 늦게 사회 늦게 진출했습니다. 늦게 진출해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교수직으로 입사하면서 27년간 근무했는데요.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교육을 거의 총괄을 했다. 98년도에 연구교육 조정실장 직대라는 경력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교육을 하면서 이제 교통안전에 대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제가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그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전문직 교수직으로 들어가서 98년부터 2008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교육을 총괄했다는 경력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안전본부장 상임이사로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벌써 퇴직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아마 제 기억에는 원래도 뭐 이따 도로교통공단도 드리겠지만 일반직에서 이사로 올라가기가 어려웠잖아요. 제가 첫 케이스 낙하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상 국토부나 군 경력 고위경력자들이 임원하다가 일반 직원으로 입사해서 상임이사가 된 것은 제가 첫 테이프를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상임이사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에서는 개척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간이 조금 더 그런 유연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맞습니다. 산하기관이면서. 자, 우리 공사님 어떻게 근무 경력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1985년 2월에 저희들 공단에 공채 3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은 2018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근무 경력으로는 제가 저희들이 교통사고 분석센터가 교통사고 분석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교통사고 분석센터 센터장을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또 저희들 공단의 경영지원실장과 또 본부가 저희들 원주로 이전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건설단장 또 본부 지방 이전 추진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한 34년, 약 34년을 근무하고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4년 이게 사실 보면 물론 뭐 이렇게 40년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근무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뭐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뭐 굉장히 뿌듯한
기억이나 좋은 추억이 있다면 네. 뭐 어떻게 보면 교통 안전과 관련해 갖고 저는 그 교통사고 분석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하고 재현 매뉴얼을 저희들 우리나라에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게 가장 추억에 많이 남고요. 또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 국가공인 자격을 또 만드는데 또 많은 일조를 한 것도 기억이 나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방 이전을 세 군데로 이전하면서 무사히 잘 공사와 이전을 마무리한 게 가장 보람이 듭니다. 그렇죠. 이 박사님 혹시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교육을 총괄하면서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97년도에 자동차 1000만 대가 돌파했거든요. 네. 1000만 대 돌파 기념으로 국토부에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프레시던트에서 제가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교통문화지수를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유발하자. 이제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지금은 통계청에서 관련 국가 통계로 교통문화지수가 정착을 했고요. 그 다음엔 교통안전 체험센터, 체험이 최고의 학습이다. 제일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일본이 정착한 것을 보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시흥에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형사범 수강명령 집행교육이라고 법무부에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40시간 수강명령을 집행을 하게 됐는데 서울, 경기, 인천의 교통형사범을 제가 97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교육원장으로 총괄하면서 그분들이 오면 특히 사망자들에게는 교통사고를 육가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 고해성사시키고 왜 당신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제가 원인 분석을 해서 처방을 내린 결과 법무부의 보호관찰 과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형사범이 교육원 이용로 원장이 교육하고서 1%로 줄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하시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왜 당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우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보람이 있었는데 2005년 이후에는 뭐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다 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추억입니다. 저도 뭐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공단 어쨌든 뭐 이 박사님하고 이제 인연이 됐죠. 2001년인가 인연을 맺고 뭐 또 이런저런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수원교도소 예전에 여주교도소가 이제 교통사범들께 전담교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수원교도소가 교통사고 사범들이 많은데 출소 한 6개월 전에 이게 그 재활교육 뭐 비슷하게 이렇게 사회 적응교육이라고 해갖고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추천해갖고 제가 불려갔던 것 같은데 거기 뭐 2시간씩 교육인데 이게 좀 약간 좀 교육 자체가 좀 섬뜩하지. 그렇죠. 경직돼 있어갖고 그런 그걸 그쪽에서 추진하셨고